뉴욕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나타난 지 2거래일 만인데요. 주요 인사들이 침체 전조가 아니라는 강한 의견을 내비쳤고 여기에 무역 협상 기대감까지 겹치며 투자자들은 매수의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제유가는 또 한 번 크게 뛰어 배럴당 59달러 94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산유국의 감산 지속 의지와 미국의 재고 감소 때문이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계속 60달러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비 9% 가까이 감소했다고 발표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거지만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임을 암시함에 따라 대출 여건은 한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브렉시트를 앞두고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메이 총리가 당장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U 잔류를 원하는 100만여 명이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브렉시트의 반대 청원은 530만 건을 넘어서서 앞으로 향방이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글로벌 시황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전달해드리는 곳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 1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항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MTN 글로벌 랩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Q&A 섹션도 둘러보시고 그리고 다시 보기도 적극 이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어제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였고 오늘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으로 경기 침체 전조다라는 우려가 나타난 지 2거래일 만인데요. 주요 인사들, 즉 벤 버냉키나 제닛 옐런이나 JP모건 회장이나 인사들이 나서서 침체 전조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었고요. 무역 협상 기대감까지 겹치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5% 넘게 올랐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 지수 0.7%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특징 점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메리타임 애쿼지션 어제도 전해드렸었는데 416%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이틀 동안 요 백지수표 회사가 9달러 35센트에서 95달러까지 이틀 동안 10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회사냐? M&A 채권 취득, 주식 취득하는 백지수표 회사인데요. 일단은 금요일에 중국의 핀테크 회사죠. NCF 웰스 홀딩스와 합병을 마쳤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다음 주에 종목명도 NCF 웰스 홀딩스라고 바꿀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게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이냐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좀 필요해 보이고요. 이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10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그거와 차별점을 좀 둬야 될 것은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들은 이 펀더멘탈 그리고 내용적으로 정말 튼튼하고 그리고 호재가 정말 뚜렷한 종목들, 상승 이유가 뚜렷한 종목들이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렇게 10배가 가고 20배가 가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왜 올랐나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캐스터 메리타임입니다. 111%가량 올랐는데요. 건화물선을 이용해서 국제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석탄이나 곡물 같은 다양한 원자재 화물을 담당하는데요.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111%가량 오르면서 5달러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카운터패스입니다. 기업과 통신 사용, 인터넷 OTT, 인터넷 TV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회사입니다. 또 통합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솔루션을 제공하는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회사인데요. 56%가량 오르면서 오늘 2달러 7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와 외국인들의 가교 역할을 하는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MSCI 한국 지수 살펴봅니다. 0.3%가량 올랐는데요. 오늘 뉴욕 증시는 0.5% 이상 올랐지만 MSCI 한국 지수는 0.3%가량 내렸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0.2%가량 오르면서 외국인들이 400억 원가량 순매수를 해줬지만 오늘 MSCI 한국 지수는 일단 마이너스권이었고요. 61달러 3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FTSE 한국 지수도 함께 살펴봅니다. 하락폭은 조금 더 컸는데요. 0.5%가량 하락하면서 21달러 5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함께 살펴봅니다. 김희지 앵커와 함께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오늘 새벽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를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가 매수세의 힘이 강력하게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분석인데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미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상승권에 머물렀습니다. 1%대까지 넘어서는 그런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 전보다는 뚜렷한 오름세인데요. 다우가 140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20포인트, 나스닥 역시 53포인트 0.71% 오르면서 오늘 새벽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우려가 모두 씻긴 것은 아니라는 점은 참고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이날 연이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도 전반적으로 부진했는데요. 주택 지표 약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의 3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전월 대비로 그리고 시장 예상치 대비로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의 소비 경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민감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점을 주시해 두셔야겠고요. 하지만 시장의 우려를 다소 낮출 수 있는 재료는 바로 국채 금리 쪽에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이후 최저치 부근에서 소금이나마 반등하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안겨주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오랜만에 위축됐던 금융주에 대한 매수도 집중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 정유주들이 크게 올랐다는 점 역시 지수 전반의 플러스 요소였는데요. WTI가 오늘 2% 가까이 오르면서 정유주들 동반 상승세를 보인 점 역시 플러스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IT주의 흐름 이번 주 초 월요일부터 계속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조금은 특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오름세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시죠. 유럽 주식시장 역시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는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고 독일의 경제 지표 역시 계속해서 빨간불, 계속 약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습니다. 독일의 4월 소비자 신뢰지수 나왔는데 역시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수 플러스 흐름이었고요. 범유럽 지수 0.58% 플러스 이 안에서 헬스케어 쪽에서의 흐름 강하게 나타났고요. 독일, 프랑스, 영국 강력하게 모두 오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에어버스가 프랑스 안에서는 2% 이상 오르면서 프랑스 주식시장 0.89% 올랐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큰 불확실성 유럽 내에서 꼽는다면 브렉시트를 들 수가 있겠죠. 영국 그러니까 오늘 밤부터 브렉시트와 관련한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의향투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두고 계속해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안을 계속 투표해 나가는 그 안이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유럽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시아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3천선 아래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섹터의 흐름 특히 더 약하게 나타났고요. 하락폭은 1.51%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과 대만 증시와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단 상승으로 거래가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2% 이상 올랐고요. 대만 각고원 지수와 같은 경우도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대형 매수세 몰리면서 0.76% 플러스 마감이 됐습니다. 신흥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흐름이 약하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베트남과 같은 경우는 0.03% 마이너스 계속 부동산주에 대한 하락 흐름이 뚜렷하다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인도와 태국 같은 경우는 선준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인도 증시는 1.12% 플러스, 태국과 같은 경우도 0.39% 올랐습니다. 태국과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악재는 있었습니다.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2월 산업 생산이 0.5%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는데 그보다 더 깊은 감소폭 1.6%가 나오면서 지수에 조금 혼란을 장 초반 가져다 주긴 했지만 결국은 상승으로 거래 마감을 했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신흥시장 보실까요? 남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상승권에서 그리고 브라질 증시 1.76% 플러스 마감한 가운데 아르헨티나 홀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는데요. 1.54% 마이너스 510포인트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새벽 거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미국 주식시장 설명하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외환시장의 이 이슈는 크게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요, 0.2% 오르면서 96달러 선 후반대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오늘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국제 유가 보실까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3주 연속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시장에서는 우세하게 오늘 받아들여졌습니다.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쭉 올라서면서 WTI가 1.9%, 브렌트 역시 1%대 상승으로 거래 마감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철 금속 시세 쭉 둘러보실까요? 금 가격 보겠습니다. 금 가격 오늘 새벽에는 달러 강세 영향으로 0.6% 밀렸습니다. 은과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세, 구리 가격만이 소폭 상승하면서 새벽 거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쭉 둘러보셨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조용하지만 좀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종목의 흐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월가가 주목한 종목, 어떤 투자 의견이 왜 나왔을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욱 소장과 이어서 함께 하시죠.